가장 믿었던 직원에게 15억을 잃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었을 그 순간에도 이 대표는 전화를 들고 다시 영업을 뛰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손편지를 써줄 만큼 사람을 먼저 챙기던 리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악용당했던 사람, 그는 어떻게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그 현장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채널은 또 처음 출연하시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아빠라는 23년간 자동차를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23년간 3,300대를 제가 팔았더라고요. 연간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한 달에 뭐 한 20대? 한 달에 20대 혼자 그렇게 다 매년 파신 거예요? 네, 혼자 20대. 와. 네. 직원들 도합하면은 이번 달에 150대 정도 팔았고, 총 우리가 회사 실적으로 봤을 때는 9천억 정도 리스를 실행한 회사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리스라고 하셨는데 요게 뭔지를 좀 한번 간결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라는 건 자동차를 금융회사 명의로 출고를 해서 월 분납식으로 내는 건데요. 계산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할부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상품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좀 스케줄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할 건데요. 오전에는 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문의가 좀 와 있더라고요. 그 문의들을 이제 직원들한테 좀 나눠주는 업무를 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좀 이어갈 거고요. 마감 체크, 실적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거고요. 차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사연이 좀 있는 차들은 제가 리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을 하면은요, 모닝커피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또 흡연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담배를 5년 동안 끊었는데 좀 큰 일을 당하고 나서 딱 피니까 이게 좀 살아나더라고요. 하이룽! 무거운 얘기고 조심스러운 얘기긴 해서 그게 요청드려도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이미 뭐 제가 유튜브에 촬영을 했으니까. 우리 경리부장이 저보다 한 5살, 6살 어렸어요.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한번 운전하면 한 30만 원 정도씩 줬던 것 같아요. 아들 만나러 간다 그래가지고 벤츠를 제가 회사 차를 너 타라. 아들 만나러 갈 때 기죽지 말라고 이혼했거든요, 얘가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영업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영업도 가르쳐서 그래도 뭐 한 월 1,000씩 벌었어요, 얘가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한 300만 원이 벼가지고 이게 왜 비지? 찾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통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통장을 내가 만든 건데 그거를 인터넷에 블라인딩 처리를 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경리부장한테. 이거 무슨 돈인지 아니? 그런데 이 통장 뭐지? 내가 모르는 통장이 있네? 그랬더니 어버버 대면서 자기가 휴가 중이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하겠다. 그때부터 좀 기분이 묘한 거예요.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대표님 돈을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렇게 썼길래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 만나자. 이렇게 만나니까 또 화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1억 5천이 뭐 큰 돈이라고 그 돈을 없으면 달라 그러지. 너였으면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갚어.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너는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퇴장을 하자. 그랬더니 걔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 좀 도라이 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뭐 실업급여라도 해서 그거라도 갚든지 써라 하고 우리 여직원을 시켜서 제가 혹시 더 해먹은 게 있는지 봐라. 총 다 뒤졌더니 15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와. 바로 전화를 해서 너 어딨냐 그랬더니 도망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새끼가 저 세무조사 신고를 해버리고 소방점검에 신고해버리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를 하니까 자수를 하더라고요. 그 돈을 다 도박으로 다 썼더라고요. 그거 베팅 금액을 경찰에서 봤는데 하루에 1억씩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구속시켜야 되잖아요. 경찰에서요. 근데 경찰에서는 CCTV 가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경찰이 얘 부르는데 한 달 걸리고. 근데 그게 경찰 수사관이 곧 발령난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등한시하게 지가 다 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 온 사람이 그분이 딱 보름 조사하니까 구속시키더라고요. 1심 판결에서 이제 5년 맞았어요. 5년이요. 5년. 예.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요거는 채권인데 평생 가는 채권이래요. 내가 이거를 파산 신고를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없는 채권이더라고요. 변제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10원도 변제를 안 했어요. 아이씨, 짠하지 이렇게. 아, 그래도 이게 멘탈이 엄청 강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큰 일이 있고 대표가 힘들어하고 내가 차도 못 팔고 이러면은 회사 안 돌아간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팔아야 돼요. 그때도 항상 20대씩 팔았어요. 그리고 제 컨셉 자체가 되게 유쾌한 컨셉이거든요. 지금 이 텐션 그대로 갔어요, 제가. 대신에 이게 자다가 있으면 불쑥불쑥 막 화가 나요. 막 안 피던 담배도 이제 다시 피게 됐고. 꿀꿀한 여기까지. PD님이 오전에 계실 거잖아요. 네네. 오전 중에 제가 계약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할 것 같으세요? 아, 준비된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촬영하고 있는 동안 계약을 새로 하시면 저희 채널에서 계약을 실시간으로 하시는 첫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싸게 줘야겠다. 2300 AMG 라인은 재고 있는 차니? 빨리 해야지. 이제 3일 남았는데 빨리 한 대 팔아야지. 할인 얼마 가니 지금? 많이 해줘야지. 몇 프로? 13. 13%. 오케이, 해볼게. 지금 통화하신 분은 이제 벤츠 딜러예요. 저도 이제 렉서스 경험이 있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편하죠. 예. 원래 이제 계약을 하려 그러면은 이 수입차가 일이 되게 많아요.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벤츠 안에서도 차종이 한 4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업사원들한테 상담하기 전에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우선에 가이드 견적이라 그래가지고 견적을 드리고 리스 회사마다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신용이 또 아주 좋은 분들보다는 좀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보니까요. 심사 기준을 맞춰가지고 견적을 드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심사가 안 나면은 또 도루묵이기 때문에 어디 금융사가 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영업사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제일 싸게 주는 것보다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을 주라 그러거든요.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 차를 어떻게 심사를 봐야 되는지. 그러면 카톡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좀 영업사원들한테 코칭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카톡을 한 3시간 안 받으면 한 500개 와 있더라고요. 그 카톡 친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보통 1000단위가 넘으시긴 하더라고요. 1000단위요? 저는 11,900입니다. 11,900이요? 친구 목록에 11,900이잖아요. 와, 만이 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문의가 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밤낮으로 계속 문의가 와요. 이게 카톡을 어떻게 답변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카톡을 보냈는데 영업사원한테 답변이 늦으면 고객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거든요. 저는 1초 컷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1차 상담을 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저희 팀장이나 뭐 팀원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려도 괜찮습니까? 이런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보통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오는 게 한 30통 정도 옵니다. 하루에요? 그쵸. 유튜브에 좀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널 소개를 좀 해주실 수가 있어요? 현재 아빠라는 채널이고요. 지금 한 6만 조금 넘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 차를 제가 팔았기 때문에 파는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거를요. 내가 이 차를 파는 거야!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있어. 이게 간지 나잖아. 그지? 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아, 진짜. 우리 여기다 가득 채워드려야 되잖아. 갖고 올게. 예! 가요! 오케이. 갔죠? 이게 제가 팔은 차입니다. 이게 얼마지? 한 2억? 2천? 요거는 G80 블랙 에디션인데 이것도 한 1억 되는 차예요. 대표님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보니까 비싼 차도 많이 타시고 많이 판매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거는 뭐 벤틀리, 파나메라, 카이엔, S클래스, 뭐 7시리즈 다 합쳐서 계산하면 한 10억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렇습니다. 하이롱. 이거 한번 보세요. 다낭워크 작가신 것 같아요. 네, 전 직원들 다 3회째입니다. 야, 병수야, 많이 팔았어? 네. 5대? 많이 팔았네. 성혁이,
4대? 우리 백승우 7대? 제일 많이 파셨는데 지금 여태까지. 좀 이따 그래프 공개해 드릴게요. 야, 우수아 잘 출고해서 벤틀리? 네. 아씨, 좋겠다. 팔고 싶다. 나도. 우리 벤틀리 출고했던 신입사원. 그랬습니다. 신입인데. 저 1년 안 됐는데 1등 했어요, 지난해. 영업은 순서가 없다. 전화 왔네? 네, 감사합니다. 벨소리 딱 들리는 순간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오시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주 코스를 안 받으면은 고객님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바로바로 받아야 됩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원래는 우리 회사 1등은 이 친구가 1등이었어요. 원래 독보적인 1등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1등이 얘로 바뀌었어요. 근무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신입사원들도 더 잘 팔아요. 신기하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입을 이제 훨씬 더 집착해서 해요. 경력직들은 사실은 조금 하다 보면 1초 컷이 안 돼요. 얘네들 1초 컷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독보적인 1등은 저입니다, 여기. 그래프가 좀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아침마다 한 그래프를 보거든요. 한 3대 정도 구간이면은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요쪽 구간이면은 조금 힘들어 하니까 제가 또 양질에 좀 DB를 좀 주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있네요. 오늘 제가 출고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출고 선물을 준비를 해놔야 되네, 온 김에. 골프백. 제가 사은품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들 이제 다 상품들 한번 진열해 놓은 것이. 네네네. 원래는 딜러가 줘야 되는 건데 딜러도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사놓습니다. 요건 이제 우산인데 오늘 출고할 게 3대라 가지고 우산은 30개 필요합니다. 한 대에 10개씩 주시는 거예요? 예. 대표님한테 차 사면은 뭐 우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비 오면 전화하라 그럽니다. 요게 오늘 나갈 출고용품입니다. 차 받을 때 그래도 트렁크에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꽉 차겠는데요? 원래는 여기까지 다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근데 이제 싹 다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창고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사실이 2개 있고 본부장이 3명 있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금융위기가 오면서 영업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데로 많이 갔어요. 신속하게 대피해 주십시오. 화재가 야, 왜 도망 안 가고 뭐해? 잘못 올렸나 보네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여기 갈리가. 갈리비는 엄청 비싼데. 1층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영. 그냥 져지기 전에 이거 건물 하나 보고 이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민을 안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짐덩어리입니다. 링크가 왔으니까 이제 또 계약을 땡겨야죠. 봅시다. 보내주시면은요,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보여줄까? 이번 달에 한 거예요. 어저께까지 카운터가 134억이네. 그죠? 150대. 이번 달에요? 그렇죠. 제가 한 게 15억이네. 19대 팔아가지고 15억 실행했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11월까지 제가 193대 판 거예요. 193대 팔아가지고 제가 실행한 게 190억이네요. 올해예요? 그렇죠. 한 해에 한 200억 정도 팔아요, 제가. 수익 공개를 저번에 한번 해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어요? 네? 많이 남겨 먹었다고. 네, 근데 한 달에 20대씩 팔면은 돈을 버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20년을 팔았으니까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리고 주식, 코인 이런 거를 못 합니다, 저는. 오로지 저는 적금입니다. 적금만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재산이 쌓이셨다는 거는 노가다죠. 사실 노가다잖아. 20대 팔라 그러면 상담부터 해가지고. 솔직히 지금은 이제 전자학장이라서 그러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계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 하루에 한 3대씩 계약하면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 생일 때 애들이 해준 거예요. 와, 이만큼 손편지. 이 다 직원분들이 2장씩 써온 애들도 있어, 막. 그게 제가 그래요. 니네 부모님한테 써줘라. 저기, 나한테 쓰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손편지 받으시면 엄청 예, 짠하죠. 못 버려요, 이거요. 다 모아놔요. 직원들이 뭐 어저께 술 먹어서 뭐 토했다 이런 것까지 얘기 다 합니다, 저한테요. 저도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지내는 편이에요. 짧게 촬영한 거지만은 직원들한테 잘 하신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직원들한테도 그냥 저는 그냥 야자해요. 그냥 민수야 뭐 기더가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냥 편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직원들끼리도 되게 친해요. 네.
그 분위기 자체가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신입사원들 출근하고 이러면은 말 걸기도 어렵고 회식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들끼리 회식을 너무 많이 해. 여기 와서 다 결혼도 하고 뭐 애기도 갖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좀 흐뭇하시겠어요. 흐뭇하죠. 예. 근데 부주가 많이 나가서 그랬어. 이 영업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영업한 지가 23년 됐는데 저는 이제 영업을 실력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치가 나왔을 때 이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거만해지고 이게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업은 운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부분도 당연하게 있지만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운이 따른다. 앞으로 좀 목표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요. 이게 50이 넘어가니까 이게 벌리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목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영업의 마지막을 좀 잘 정리하자, 파국 없이. 그게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23년간 영업을 해오면서 좀 선배님으로서 영업 쪽에 좀 뛰어들어 보고 싶다, 네. 영업을 좀 해보고 싶다 네. 하는 친구들한테 조언 같은 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자동차 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회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루틴을 갖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그냥 열심히 한다는 이 열정으로 와서는 100% 실패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차를 한 대 팔 자신이 있다.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도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회사에 오면은 가르쳐 주겠지. 그래, 회사에 오면은 뭔가의 소스를 제공해 주겠지. 뭐 그런 정신으로 오면은 할 수가 없어요. 좀 정리를 하자면 아무것도 없어도 잘할 자신 있으면 해라. 그 자신 있으면 하면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촬영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계약 하나 했어요. 제가 10시 22분에 견적서 드리고 G63이에요. 2억 5천짜리. 바로 신분증 들어왔어요. 이제 마무리 멘트까지 다 했는데 딱 버저비터로 G63 바로 파는 거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